앞으로 S&P 500은 연평균 몇 %의 수익률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10%? 아니면 11%? S&P 500과 관련된 영상이나 책들을 보시면 S&P 500의 기대 수익률이 다 같지는 않습니다. 연평균 9, 10, 11% 등등으로 다양하죠. 그 이유는 기대 수익률을 계산하기 위한 백테스트 투자 기간을 언제로 설정하는지, 또 물가 상승률을 포함했는지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이유야 어쨌건 보수적인 사람은 S&P 500의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9%로 설정하면 되고, 그보다 낙관적인 사람은 10%나 11%로 설정하면 되겠죠. 그러면 적립식으로 투자를 했을 때도 지금 생각하는 기대 수익률만큼 수익을 낼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모르겠는데? 근데 기대 수익률이 그렇게 중요해? 너가 말한 대로 꾸준히 투자하기만 하면 되잖아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은 아주 중요합니다. 제 채널의 구독 버튼을 누르시는 것만큼 말이죠. 기대 수익률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은퇴 시기가 달라집니다. 투자 기간을 30년으로 잡고 경제적 자유 목표 금액이 10억일 때 연평균 기대 수익률을 각각 7%, 10%로 설정한 A, B가 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A, B는 각각 매월 얼마씩 투자를 해야 30년 뒤에 10억 원을 모을 수 있을까요? 기대 수익률을 7%로 계산한 A는 매월 약 82만 4천 원을 투자해야 하고, 10%로 계산한 B는 매월 약 46만 원을 투자하면 됩니다. B가 설정한 대로 S&P 500이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10%의 수익을 내준다면 매월 46만 원씩 투자했던 B는 계획대로 30년 뒤에 10억 원을 모아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A는 어떻게 됐을까요? A는 계획보다 6년 빠른 24년 뒤에 10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매월 46만 원씩 투자했던 B와는 달리 A는 82만 4천 원을 투자해왔기 때문이죠. 그럼 반대로 A가 설정한 대로 S&P 500이 앞으로 30년간 연평균 7%의 수익을 내준다면 어떨까요? 매월 82만 4천 원씩 투자했던 A는 계획대로 30년 뒤에 10억 원을 모아서 남은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같은 상황에서 B는 계획보다 8년 늦은 38년 뒤에 10억 원을 모을 수 있을 겁니다. 매월 82만 4천 원을 투자했던 A와는 달리 B는 46만 원씩 투자해왔기 때문이죠. 저는 앞으로 S&P 500에 적립식 투자를 했을 때 연평균 수익률이 10% 이상 되길 바라지만 현실은 기대와는 다르게 흘러갈 수 있습니다. 방금 보여드린 예시처럼 말이죠. 처음에 설정했던 기대 수익률보다 앞으로 투자하는 기간 동안의 수익률이 낮다면 앞에서 본 것처럼 우리의 은퇴는 늦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처음부터 아주 보수적으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해야 우리가 계획대로 은퇴 시기에 잘 은퇴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럼 S&P 500에 적립식 투자를 한다고 했을 때 기대 수익률은 몇 %로 설정하는 게 좋을까요? 정답은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저도 모릅니다. 기대 수익률은 보통 백테스트를 통해서 설정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백테스트의 결과는 투자 시점과 투자 기간에 따라서 다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몇 %야 라고 확신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확답은 드리지 못하고 두 가지의 선택지를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선택지는 백테스트 결과를 토대로 기대 수익률을 설정하는 것입니다. 1985년 1월부터 2023년 10월까지 약 40년간 1, 3, 5, 7, 10, 15, 20, 25, 30년 동안의 투자 기간을 설정하여 적립식 투자 백테스트를 진행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 기간 1년 동안의 백테스트는 85년 1월부터 85년 12월까지 백테스트 1회, 85년 2월부터 86년 1월까지 백테스트 2회 이런 식으로 진행했습니다. 적립식 투자자는 매월 한 번씩 투자를 하니까 투자 시작 시점을 연도가 아닌 월로 설정했습니다. 백테스트 결과로 우리는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과 기간별로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비율을 알 수 있습니다. 기간별 연평균 수익률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은 6.7%, 3년 동안은 10.4%, 5년 동안은 11.6%, 7년 동안은 11.6%, 10년 동안은 11.1%, 15년 동안은 11%, 20년 동안은 10%, 25년 동안은 9.8%, 마지막 30년 동안은 10.5%입니다. 바로 기간별로 최종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비율을 보여드리겠습니다. 1년 동안은 17.4%, 3년 동안은 9.7%, 5년 동안은 8.1%, 10년 동안은 2.3%, 15년부터는 0%입니다. 투자 기간 1년을 제외하면 S&P 500의 적립식 투자 연평균 수익률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비슷하게 9에서 12% 사이입니다. 물론 인플레이션을 포함한 수치이기에 인플레이션을 빼면 7에서 10% 정도지만 편하게 9에서 12%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투자 기간 5년까지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인 확률이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1년은 마이너스인 확률이 상당히 높죠. 5년 안으로 사용해야 할 자금을 모은다면 투자를 하는 것보다는 적금을 드는 게 더 좋아 보입니다. 15년부터는 언제 매도하더라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진 않았습니다. 그러면 15년 이상만 투자하면 수익률이 좋아지는 거냐? 그건 또 아닙니다. 수익률이 상당히 저조한 시기도 있었습니다. 1994년 3월부터 2009년 2월까지의 투자 기간 동안 최종 수익률은 5%, 연평균 수익률은 0.6%를 기록했습니다. 0.6%는 상당히 낮은 수익률입니다만 투자 기간을 5년 늘리면 연평균 수익률은 9%까지 높아집니다. 앞으로 15년 뒤에는 안 그랬으면 좋겠지만 혹시 같은 상황이 오게 되면 투자 기간을 더 늘리는 게 좋겠네요. 백테스트를 통해 알아낸 수익률은 투자 기간의 평균값일 뿐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 앞에서 확인한 대로 투자 기간 15년 동안의 백테스트 평균 수익률은 11%였지만 0.6%를 기록한 기간도 있었습니다. 물론 투자 기간을 5년 늘리니 수익률이 높아지긴 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수익률이 들쭉날쭉하기에 앞에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을 확신할 수 없다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러니 백테스트를 통해서 알아낸 평균 수익률을 절대적인 기대 수익률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기준을 잡았다고만 생각하시고 투자 전략을 세우시길 바랍니다. 기대 수익률을 9%로 잡은 사람은 그에 맞는 투자 기간과 투자 금액을 계산해
계산해서 투자를 해나가면 되는 거죠. 이제 두 번째 선택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선택지는 첫 번째와 비슷하지만 조금은 다른 방식입니다. 제가 기준으로 삼고 있는 방법이기도 하죠.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하는 최소한의 수익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깔고 간다는 의미는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 숨만 쉬어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는 물가 상승률입니다. 물가는 매년 오르고 오를 수밖에 없다는 걸 다들 잘 아실 겁니다. 모르시는 분들은 책 EBS 자본주의를 보시거나 53분짜리 이 다큐를 시청해 보시면 이해가 딱 될 겁니다. 다시 돌아와서 물가는 매년 오르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 투자하든 물가 상승률보다 투자 수익률이 낮다면 실질적으로는 마이너스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불리려면 물가 상승률보다는 높은 수익을 올려야 합니다. 깔고 가야 할 수익률 두 번째는 미국 단기 채권입니다. 투자를 하는 이유는 물가 상승률은 물론이고 그보다 더 높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위험을 감수합니다. 주식 투자의 많은 위험 중 한 가지 예를 들면 회사의 경쟁력이 사라져 회사가 부진하거나 사라지는 경우가 있죠. 보통 투자 위험도가 높을수록 수익률도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반대로 위험도가 낮으면 수익률도 낮아진다는 건데 그 위험도가 가장 낮은 수준에 위치하고 있는 투자처가 바로 미국 단기 채권입니다. 미국은 세상에 존재하는 투자처 중에서 가장 위험도가 낮은 투자처입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줬다가 못 받을 일은 없을 테니까 말이죠. 우리가 S&P 500에 투자하는 이유도 미국을 믿고 미국 자본시장을 믿고 미국 기업들을 믿기 때문이지 않나요? 안전자산 중 하나인 미국 채권이더라도 기간에 따라서 위험도가 달라집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줘서 6개월 뒤에 받는 거랑 10년 뒤에 받는 거랑 뭐가 더 위험할까요? 당연히 10년 뒤에 받는 게 더 위험합니다. 6개월 뒤에 미국이 망할 확률은 진짜 거의 없지만 10년 뒤는 6개월 뒤보다는 망할 확률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도 거의 없지만요. 그래서 우리가 깔고 가야 할 수익률은 위험도가 가장 낮은 미국 채권 중에서도 가장 낮은 미국채 6개월물의 금리를 깔고 가야 합니다만 저는 10년 이상 투자할 거니까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를 깔고 가고자 합니다. 10년 이상 투자한다면 미국채 10년물 역시 위험이 거의 없는 투자처가 될 수 있으니까요. 물론 미국 단기 채권을 깔고 가실 분들은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물가 상승률도 최근 1년치 상승률이 아닌 10년 동안의 예상 물가 상승률을 깔고 갈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가 깔고 가야 할 수익률은 10년 동안의 예상 물가 상승률과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를 더한 값입니다. 물론 가장 최근의 미국채 금리로 계산하지 않고 최근 34년간의 평균 금리로 계산할 것입니다. 아무래도 최근 값은 변동이 크기 때문에 기대 수익률이 확 바뀌어 버리니까요. 10년 동안의 예상 물가 상승률은 이 사이트에서,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는 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더보기란에 사이트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 계산식을 조금 더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보통 투자 자산의 수익률은 예상 물가 상승률을 반영합니다. 그래서 미국채 10년물의 실질 금리를 알려면 예상 물가 상승률만큼 빼줘야 하죠. 그럼 깔고 가야 할 수익률 계산식은 예상 물가 상승률 더하기 미국채 10년물 금리 빼기 예상 물가 상승률이라는 식이 나옵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깔고 가야 할 수익률의 계산식은 미국채 10년물 금리만 남게 되죠. 깔고 간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자세하게 설명해보면 미국채 10년물에 투자하면 10년 동안 미국채 10년물의 금리만큼 돈을 받게 됩니다. 미국이 망할 일은 없으니 채권에 대한 이자는 계속해서 지급할 것이고 10년 뒤에는 빌려준 원금을 다시 갚을 것입니다. 미국에 돈을 빌려주게 되면 미국이 망할 확률은 현 시대에서는 제로에 가까우니 위험을 감수하지 않고도 돈을 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당연하게도 위험을 감수하여 투자를 한다면 최소한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얻을 수 있는 수익률보다는 높아야 되지 않을까요? 이제 우리가 깔고 가야 되는 수익률에 위험을 감수해서 얻을 수 있는 수익률을 얹어 기대 수익률을 구해보겠습니다. 하나는 S&P 500의 배당 수익률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뺀 S&P 500의 장기 수익률입니다. S&P 500의 장기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추가한 이유는 위험에 대한 보상이기 때문입니다. 위험을 감수하면 그에 맞는 수익률을 올릴 수 있어야 합니다. S&P 500에 투자하면 내일의 주가 변동과 주변 사람들의 카더라, 유튜브, 경제뉴스에서 아주 큰 소리로 끊임없이 외치는 경제 대공황에 대한 가설 같지도 않은 가설 등을 견뎌내야 합니다. 이걸 다 견딘 투자자들에게는 그에 맞는 보상이 돌아가죠. S&P 500에 투자했던 사람들은 지금껏 보상을 받아왔고 앞으로도 받을 것이라고 생각하기에 S&P 500의 장기 수익률과 배당 수익률을 추가했습니다.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이 사이트에서, 장기 수익률은 이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이 역시 링크를 남겨두겠습니다. 이제 기대 수익률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국채 10년물의 평균 금리는 4.24%이고 2023년 11월 13일 기준 S&P 500의 배당 수익률은 1.57%입니다. 그리고 2022년 12월 31일 기준 물가 상승률과 배당 수익률을 뺀 S&P 500의 장기 수익률은 2.39%이므로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8.2%가 되겠네요. 미국채 10년물이 아닌 1년물, 6개월물로도 계산해 보겠습니다. 미국채 1년물의 평균 금리는 2.97%, 미국채 6개월물의 평균 금리는 2.78%입니다. S&P 500의 기대 수익률은 각각 6.94%, 6.74%가 되겠네요. S&P 500의 실제 수익률이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지만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해서 얻은 예상 기대 수익률을 기준으로 잡으면 투자 계획을 확실하게 세울 수 있습니다. 그냥 부자가 될래 보다는 4% 법칙에 따라 경제적 자유 금액을 계산하고 그 금액을 목표로 투자 전략을 세워 투자해 나가는 게 더 확실하게 부자가 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